유다나 영상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여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따돌리려 했던 친구 썰을 풀어볼까 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친구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안하고 친구한테 맞춰주는 편이었는데요. 그 친구 S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를 안 따라주면 짜증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따돌림이 시작된 날은 이랬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K라는 친구와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K와 뒤에 앉은 S가 쪽지를 주고받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으로 K 괴롭히지 마 이러고 쪽지를 보냈는데 S가 갑자기 화를 내며 저보고 네가 뭔데 이딴 말을 하냐는 거예요. 어떨떨하기도 하고 이게 화낼 일인가 싶어서 그냥 장난친 거잖아 이랬는데 씩씩거리며 계속 K와 저에게 다구라니까 좋냐며 무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다른 친구들과 밥을 먹고 반으로 왔는데 K와 S는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가 기분이 풀렸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절 무시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제가 다른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와서 말을 끊고 제가 어디에도 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 엄청 당황했고 보다 못한 한 친구는 지금 얘기 중이지 않냐고 뭐라 했고요. 하지만 그 S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S는 평소에 재수없다고 욕하던 친구 J에게 붙어 다녔습니다. 재수없다고 그의 이름으로 소설까지 쓰고 있다고 했으면서 어이가 없더군요. 지금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저도 어린 마음에 저대로 상처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나네요. 그렇게 거지같은 2학기도 끝나갈 무렵 미술 시간에 S와 2인 1조로 같이 했던 페이스 페인팅 사진들을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는데 하필이면 S가 받았었나봐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 앉았는데 몇 푼도 안 바닥에 그 사진이 찢어진 채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시하고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J라는 친구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솔리바 이거 너 아니야? 이러는데 진짜 그 개같은 기분은 아직까지도 말로 표현이 힘드네요. 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제 중2 생활은 망쳐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3학년 때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졸업했고요. 그 후로 고1 때 S와 같은 고등학교에 간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성격 때문에 은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삐!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싱글맘입니다. 몇 달 전 대학 동기에게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 친구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원래 집으로 이사를 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다 헤어졌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여자친구가 맘이 떠났답니다. 물론 위로도 해줬고요. 오래 사귄 만큼 맘이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A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같은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친했던 걸로 기억해서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저보고 A와 자주 연락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연락한다니까 그래? 이러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뭔가 별말 아닌데 쎄하다고 해야 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기에 계속 위로되는 말을 해줬고요. 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고 폰을 손에 붙들고 있을 순 없어서 답장을 몇 시간씩 늦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 친구는 제 카톡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칼답을 보내더라고요. 부담을 주는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일할 때 노트북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며 노트북을 선물해준다고 하거나 제가 사는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나올 수 있냐고 아침 9시에 전화를 하는 등등. 솔직히 대학 졸업 이후로 만난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만나는 걸 거절하고 그날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아니 진짜 그 친구는 끝없이 저에게 카톡을 했어요. 제가 읽씹을 하거나 할 말이 없게 그러게 아니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대충 대답했는데도요. 애 보고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견디고 너 할 것도 열심히 하는 그런 정신력이 대단하다. 진짜 성실하다. 대단해. 이러고 과장된 칭찬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자꾸 저에게 너라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냐? 이건 어떨 것 같냐 등등 자꾸 절 대입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상황을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긴 했는데 그 친구는 와 진짜 이런 여자가 어딨냐? 천상 여자다.
이러고 대답을 하는데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아무리 싱글맘이어도 저 친구와 어떻게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1도 안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아주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소름 돋기도 했고요. 제 3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 A라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내가 예민한 건지 잘 모르겠어. 아니 예민이 아니라 걘 왜 혼자 결혼까지 생각하냐고. 너 걔랑 연락 언제 했어? 몰라, 걔랑 연락 안 했는데. 걔한테 너랑 같이 밥 먹자는 듯이 얘기했더니 너랑 연락 자주 하냐고 묻던디? 나한텐 연락 안 하던데. 야, 걔 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뭐? 우리 대학교 때 B랑 너랑 걔 누구냐, 그 C, 그래, 그렇게 3명이 예뻤는데 A만 남자친구 없어서 A랑 사귄 거라 했었어. 어떡하냐, 너 이러다 고백받는 거 아니냐? 미쳤냐 진짜? 그딴 말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아니 딱 그렇지. 너를 미래에 대입하는 거부터 노트북도 준다고 했다며? 간쓸게 다 죽었네. 저는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A에게 그 친구에게 카톡을 해봐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저에게는 칼답을 하면서 A의 카톡은 몇 시간씩 지나야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힘들지. 이응이응. 넌? 아하 등등 할 말 없게 만드는 말들만 했어요. 저는 솔직히 저와 친구가 예민하다거나 제가 여지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남자가 착각해서 치근덕거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 친구를 어쩌면 좋을까요? 진짜 답답하고 싱글맘이라고 저러는 것 같아서 분하네요. 어휴, 제가 볼 땐 그 친구분이 외로워서 더 제보자님께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단무지 여러분, 뭔가 사이다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고등학교 시절 다니던 컴퓨터 학원에서 동갑내기 여학생이랑 수업을 듣게 됐는데 수강생이 둘밖에 없다 보니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시켜드리고 이른 나이긴 했지만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갔었고, 여자친구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면접이든 공부할 것이든 자료를 찾아주며 잘 되길 빌며 많은 도움을 줬어. 여자친구는 끝내 원하던 곳에 취업에 성공했고, 취업과 동시에 여자친구는 취미생활을 갖고 싶다며 회사 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는데 그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후로 여자친구의 연락이 줄어들더라. 며칠 후 여자친구와 만났을 때 서운하다며 연락 좀 잘해달라고 말하게 됐고, 여자친구 역시 미안하다고 연락 잘하겠다고 대답을 했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 테이블에 두고 간 휴대전화가 울리길래 무심코 그쪽을 봤다가 내용이 좀 심상치 않아서 대화를 읽어보게 됐어. 여자친구는 내가 보낸 톡은 읽지도 않았을 때 이 남자와는 쉬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나 몰래 단둘이 식사를 하고, 더 충격이었던 건 이 남자를 부모님께 소개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어. 정말 화나고 억울해서 자리에 돌아온 여자친구에게 이 남자가 누군지 도대체 무슨 사이인지 물었어.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자기를 좋아하는 동아리 사람인데 고백을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자꾸 연락이 온다는 말을 하더라. 배신감도 들고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나는 멍청하게 참고 그 남자와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여자친구도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 뒤로 3달 정도 지나서 여자친구가 동아리 활동에서 여행을 가게 됐다고 2번 정도 말을 했는데 2박 3일, 4박 5일 총 2번의 여행이었어. 그 남자와 연락도 끊었다고 하니까 난 그 말을 믿고 신경 쓰지 않았지. 근데 여행을 다녀온 날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여자친구가 여행 후여서 그런지 금방 취해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거든. 마음대로 톡을 확인하는 게 안 좋은 거란 건 알지만 나는 불안한 마음에 테이블에 올려진 폰을 열어보고 말았어. 기가 막히게 그 여행에는 그 동아리 남자도 동행했고 그 남자와 즐거웠다며 서로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고 있었어. 위로 더 올려보니 여자친구 아버지가 나보다 동아리 남자가 낫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어. 나는 배신감에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참을 수 없어서 엎드려 있는 여자친구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랑 잘해보라고 소리치고 술집에서 나왔어.
며칠 후 잘못했다고 연락이 왔지만 난 무시하고 내일을 하며 지내다가 문득 여자친구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사진, 문자 공유 어플이 생각나서 로그아웃 하려고 들어갔더니 그 동아리 남자의 아이가 뱃속에 자라고 있다는 초음파 사진을 보게 되었어. 올라온 날짜를 보니 나와 사귀고 있을 당시였고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세상에 드라마에서만 봤을 법한 그 일을 내가 겪게 될 줄 몰랐고 바람 피우는 사람을 어리석게도 용서한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리고 최근에 그 여자친구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 동아리 남자와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자가 자기 아이가 맞냐고 의심을 했다나봐. 날 만나면서 생긴 아이라서 그랬는지. 더 웃긴 건 나는 그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거든? 근데 유전자 검사했는데 동아리 남자아이가 아니었대. 결국 남자가 또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이혼당하고 회사에 소문나서 회사도 그만뒀다나 봐.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았을까? 여자분과 헤어지시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연인 사이든 친구 사이든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사이를 유지하기 정말 힘들어지죠. 꼭 더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삐! 안녕하세요. 저와 남친은 회사 동료로 만났고 힘든 시기에 서로 기대가며 자연스럽게 사귀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사귀면서 반쯤 동거를 하면서 지냈고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어요. 그렇게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가니 슬슬 프로포즈 하려나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 생일날 선물과 함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 기뻤지만 남친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며 자기는 사실 엄청난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남친이 말하길 교제하는 상대가 사실은 돈을 노리는 게 아닌가 확인해야 해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처럼 생활했다. 사실 연애 초에 너의 집안도 여러 가지 조사해봤다. 의심하는 짓을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고향에서 만난 부모님은? 평범한 집 아니었어?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이야. 진짜 사는 곳은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하며 남친,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과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뒤에는 누가 봐도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것 말고도 별장, 맨션, 빌딩 같은 건물을 몇 개 더 소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월세라고 말했던 남친의 집도 실은 취업 축하 선물로 아버지가 사주셨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친이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온 게 화가 나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거기다 우리 집까지 조사하다니 너무해. 그게 옛날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해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서 정말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친척 중에서도 결혼하고 회사 경영권을 뺏길 뻔한 적이 많아서. 남친은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신의 신상을 숨기고 살아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회사 경영권을 이어받을 때를 대비해 자격을 쌓기 위해 지금의 회사를 다니는 중이었고 남친은 지금까지 속여와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했지만 저는 저희 집안을 조사했다거나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충격이어서 그날의 프로포즈는 거절했습니다. 이후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신뢰가 무너지며 삐걱거렸고 결국 저는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친은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줘. 속이면서 나도 힘들었어. 난 진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라고 연락해왔지만 전 제 집안까지 조사했다는 남친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친과 저는 회사 내에서도 잘 알려진 공식 커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업무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우울하게 있었더니 회사 동료들은 전 남친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회사에서 일하기가 눈치 보였던 것인지 다른 지사로 전근을 가게 됐어요. 그 이후 남친하고 만날 일이 없어졌고 몇 년이 지난 뒤 문득 전 남친이 생각나 SNS에서 전 남친을 찾아봤어요. 전 남친은 저보다 연하의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저에게 프로포즈한 날 말해줬던 단아기업 회사에 이사로 취임을 했더군요. 저는 전 남친하고 친구였던 회사 동기에게 전 남친이 지금 와이프와 어떻게 만난 건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동기는 별거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 남친이 정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와이프와 금방 친해져서 사귀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만나고 사실을 고백하며 프로포즈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 와이프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해한다면서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결혼까지 했답니다. 전 남친 와이프의 다른 사진들도 봤는데
아이랑 놀아주는 사진 같은 것들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었고 그 사진 속의 옷이나 가방은 다 명품이었고 아동복이나 유아용품 또한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물론 저도 남친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금전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전남친과 비교하게 돼서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버렸습니다. 결혼도 못했고요. 전남친은 성격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정말 섬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남친을 용서했다면 남친의 옆자리와 사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저의 것이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후회되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때 전 남친이 절 속이지 않고 모두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을 텐데 너무 원망스럽고요. 이런 생각도 이제는 그저 제 욕심과 이룰 수 없는 꿈인 걸 알지만 너무 후회되네요.